그의 이러한 집념이 결코 그대로는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꿈, 아니 안타까운 발버둥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력, 하루 15시간의 중노동, 그리고 그날 닥치는 생계의 걱정. 그 속에서 어떻게 대학 입학이 가능하겠는가? 그가 이때 산 150원짜리 통신 강의록만 해도 입고 있던 바지와 골로를 380원에 팔아서 산 것이다. 재단사가 되어서 어린 여공들, 시다들을 돕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될수록 그는 일개 재단사에 불과한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뿐더러 업주들은 그가 그 미약한 힘으로나마 시다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온정을 베푸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못하게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이야기하려 한다. 이렇게 그의 모든 꿈이 걷잡을 수 없이 꺾여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인 죽음과도 같은 노동의 괴로움, 의욕의 탈진, 기계처럼 아무 뜻 없이 의지도 없이 단조롭게 돌아가는 지루하게 고통스러운 모든 삶의 보람과 희망과 인간다운 삶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질식할 듯한 소외의 나날들이었다. 이때 재단사 전태일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계였다. 이것이 후일 그로 하여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울부짖게 한 동력이었다. 어지럽게 들려오는 쇠금속 소리, 짜증 섞인 미싱사들의 언성, 무엇이 현재 실제인지를 분간 못하면서 그 속에서 나도 부지런히 그들과 같이 해나갔다. 무의미하게 내가 아는 방법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는 무아지경이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순서대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행동만이 질서정연하게 자동적으로 행해져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나는 일의 방관자나 다름없다. 내 육신이 일을 하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육감과 이 소란스런 분위기가 몇 인치 몇 푼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긋고 나라시가 되고 다 되면 또 재단기계를 잡고 그은 금대로 자르는 것이다. 누가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갈 때에는 역시 내가 잘랐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렴풋이 생각이 확실해질 때는 퇴근 시간이 다 될 때이다. 세면을 하고 외출복으로 바꿔 입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오면 밥상이 기다리고 있다. 밥을 먹고 몇 마디 짓거리다가 들어 누우면 그걸로 하루가 끝나는 거다. 1967년 3월 일기에서. 이 감동적인 글은 재단사로서의 그 자신의 하루를 말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노동하던 모든 노동자들의 하루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꿈틀거리는 힘찬 근육과 펄펄 끓는 젊음의 피와 모든 사상과 감정과 의지와 희망과 꿈을 박탈당하고 박제된 인간.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밥 먹고 자고 일어나 출근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참된 나는 어디론가 종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헛껍데기만 남은 나의 육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이리저리 온종일을 허덕이며 끌려다닌다. 나 자신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게나마 되살아나는 것은 퇴근 시간이 될 때 잠깐뿐이라는 전태일의 표현은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가. 그러나 그는 온종일 제정신을 잃고서 그저 목숨은 이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 아래서 강자의 현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일하는 도구가 되어 기계에 톱니바퀴인 양 돌아가야 한다. 참 인간의 본능과 모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로. 이러한 그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뒷날 이런 글을 남기게 된다.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환멸과 자기 자신의 나약한 소리를 증오하면서 인간의 둘레를 얽매이고 있는
인간이 만든,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고 있는 모든 타의적인 구속을. 물론 그는 이러한 소외된 노동이 가져다주는 좌절 속에서 모든 의욕을 잃은 채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삶의 보람을 되찾아 보려고 발버둥쳤다. 이 당시부터 그의 일기장 곳곳에는 절망은 없다, 내일을 위해 산다라는 절규가 수없이 적혀 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기까지는 도저히 이러한 좌절과 절망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그가 자신의 둘레를 얽매이고 있는 타의적인 구속이 강요하는 좌절과 절망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길을 발견하고 탈진해가고 있던 의욕을 되살려내고 나날의 삶의 보람을 되찾게 된 것은 지금껏 그를 괴롭혀왔던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간에 대한 타의적인 구속 그 자체에 도전하여 그것을 제거할 것을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후였다.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길에 온몸으로 뛰어들게 되었을 때부터 그의 하루하루는 이미 아무리 고달픈 가시밭길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쳇바퀴가 아니라 참된 내일의 희망을 향하여 눈부시게 전진하는 참으로 인간다운 보람과 의욕을 되찾아주는 저항과 창조의 나날이 되었던 것이다. 전태일은 이제껏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부유한 환경으로부터 그는 모조리 거부당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은 차례차례로 현실의 잔인한 얼굴 앞에 부닥쳐 깨어졌고 그리하여 그는 좌절하였다. 현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큰 힘으로 그를 짓눌렀고 그 자신의 힘은 너무나도 나약했으므로 그는 결국 언제나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산송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어느 날 돌연 기적과도 같은 부활이 일어났다. 그는 죽음과 좌절을 뚫고 일어나 아니다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20년간 밑바닥에서 쌓여온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분노가 그의 답답하게 막혀만 있던 가슴을 뚫고 나와 폭발적인 힘으로 지금껏 그를 거부해왔던 현실을 도리어 반대로 거부하면서 강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보아온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합류하여 거대한 저항의 불길로 힘차게 타올랐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고통과 비인간, 바로 그 자체인 현실의 냉혈한 철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인간이 없는 현실, 그 소리 없는 통곡의 역사를 두드리는 인간 선언의 불꽃이 되어 승리하였다. 이 기적은 어떻게 하여 일어났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송장처럼 좌절했던 그가 어떻게 저 엄청난 노동운동에 온몸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인가? 거기에는 물론 계기가 있었다.